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7-2-1 세계 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을까 해볼게요. 이전 차시 진단평가 해봅시다. 학습지 10페이지 상단에 동아시아에서 남아시아에 이르는 무슨 농사 지역은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계의 인구 분포 살펴봤었죠. 무슨 농사?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벼농사는 그 노동 집약적인 농업이죠.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구 부양력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벼농사 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동아시아, 남아시아 에 이르는 그쪽 벼농사 지역 인구가 많이 보통 밀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촌락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거 농촌을 이탈해서 도시로 향하다. 뭐예요? 촌을 이탈해서 도시로 향하다.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었죠?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해봤고요. OX 퀴즈 풀어봅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에 북동부 지역보다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였다. 맞나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으면은 어때요? 가로선으로 이렇게 갈랐을 때 여기가 북동쪽이죠. 북동부 쪽, 여기가 남서쪽일 때 북동부 지역보다 남서부 지역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였다. 맞습니까? 북동부는 태백산맥을 비롯한 산이 많죠. 그리고 남서부에는 뭐가 많아요? 평야가 많죠. 뭐 무슨 평야, 뭐 김해평야, 뭐 호남평야 해가지고 평야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전에 농업사회였고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평야가 많은 남서부 쪽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구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인구가 어디에 유입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유출되는지 인구의 유입 유출도 살펴볼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 쭉 여러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교과서 126페이지에 도입활동 먼저 보시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이유에 맞게 이름을 골라서 아래 표에 써보자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표에 맞게 전쟁, 일자리, 휴가, 쾌적한 자연환경 각각 이유에 맞춰서 누가 그렇게 이동했는지 이름을 맞춰서 써보자 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매튜는 날씨가 따뜻한 지중해 연안 니스로 휴가 왔어요. 이쪽 동네 추운 지역에 지내는 매튜가 날씨가 따뜻한 데로 휴가 왔죠. 그리고 지니엔은 중국 친구인 것 같은데 한국으로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줄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뉴욕을 떠나서 여기 미국의 북동부 지역 이쪽이 대도시가 많죠. 그래서 복잡한 뉴욕을 떠나서 쾌적한 마이애미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티모 같은 경우에는 내전을 피해서 케냐의 난민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실 수 있겠죠. 전쟁은 아까 누구였죠? 티모가 케냐의 난민촌으로 이동했고 휴가를 갔었던 거는 매튜가 따뜻한 지중해 연안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중국의 지니엔이 한국으로 쾌적한 환경은 줄리가 뉴욕을 떠나서 마이애미로 이동을 했었죠. 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구나. 이런 이유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거겠고, 이번 문제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선정해서 태어난 곳을 쓰고 지금까지 이주해 온 경로와 이유를 써보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뭐 보호자나 주변에 좀 어르신들을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을 예시로 들었어요. 예시 답안은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은 모두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현재 살고 있고요. 직장과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아무래도 계속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녀들을 독립을 시키겠죠.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되면은 뭐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되면 독립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겠죠? 그 은퇴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이주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서울은 이제 집값도 비싸고 아무래도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좀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녀들을 뭐
자녀들은 이제 서울에서 살고 선생님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서는 127페이지 학습지 개념 정리로 들어가서 세계 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을까 해서 인구 이동의 개념 그리고 유형을 살펴봅시다. 일단 인구 이동의 의미는 인구가 이동하는 거죠. 인구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거, 이걸 인구 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구 이동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배출 요인, 흡입 요인 두 가지로 나누죠. 배출 요인은 뭐예요? 인구를 어떠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내보내는, 밀어내는 요인이죠. 밀어내는 요인이라는 거는 이쪽 지역이 살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니까 살기 나쁘다는 거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겠죠. 안 좋은 요인들, 막 환경 오염이라던가, 도로 교통 혼잡이라던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이 있을 거고, 흡입 요인이라는 거는 일정 지역이 있으면 다른 데서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겠죠. 흡입 요인 그러면 살기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대단히 살기 좋다는 내용이 되겠죠.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이를테면 일자리가 많다던가 쾌적한 환경이라던가 의료 시설들이 좋다던가 교육이 잘 돼 있다던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요건들이 있겠죠. 인구 이동의 이런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과 관련해서 자료 하나 보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인구 이동의 요인은 흡입 요인과 배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흡입 요인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풍부한 일자리, 높은 임금, 다양한 교육 문화, 의료 시설, 쾌적한 주거 환경 등이 있습니다. 반면 배출 요인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 종교적 박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인구 이동이 발생하며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지역이 생겨 인구 분포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교과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고 선생님 학습지 오른쪽에다가도 조그맣게 용어 속속에다가도 해놨는데 배출 요인과 흡입 요인 그쪽 가로넣기 되어 있는 부분 빼먹은 부분 거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인구 배출 요인은 대부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낮은 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가난한 거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가난한 거, 빈곤이 되겠죠. 빈곤, 교육 문화시설의 부족이라던가 전쟁,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배출 요인이 되겠고요. 흡입 요인은 높은 임금이 높으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풍부한 사람들이 무슨 자리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무슨 자리? 일자리,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다양한 교육 문화, 의료시설 같은 것들이 흡입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의 유형을 분류를 쭉 해놨는데 범위에 따른 분류, 동기에 따른 분류, 기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범위에 따른 분류로는 국제이동, 국내이동으로 국제적인 범위로 국내적인 범위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이동 또는 국내에서 이동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동기에 따른 분류로는 자발적인 동기로 이동을 했는가, 또는 강제적인 동기로 이동을 했는가, 강제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이동을 했는가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기간에 따른 분류로는 일시적으로 이동을 했는가 또는 영구적으로 이동을 했는가 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분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친구들이 각각 하나씩 따로따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 않고 이게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분류는 그냥 우리가 범위에 따라, 동기에 따라, 기간에 따라 분류를 해보자라고 분류를 해본 거지, 이게 반드시 딱 떨어지게 맞아떨어지게 하나씩 이렇게 분류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유학을 갔다라고 해봅시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라는 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제이동에 해당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간 건 아니니까 자발적으로 간 거죠.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보내서 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엄마가 보냈든 누가 보냈든 본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끝까지 안 가려고 했으면 안 간 거죠. 이제 자발적으로 이동한 거죠. 그리고 유학 가서 거기서 평생 살 건 아니죠. 유학 갔다 돌아올 거니까 일시적 이동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인구가 국제적 이동으로 어떠한 국제 이동들이 조금 나타나는가를 쭉 살펴보실 건데, 역사적으로 뭐 과거에 이러한 국제 이동들이 좀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국제적 이동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대표적인 국제 이동을 살펴보시면 지도를 보고 먼저 조금 보실게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랑 오스트리아 등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유럽은 어디 있어요? 이쪽 있죠. 그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공부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죠? 이쪽 유럽에서 아메리카, 여기를 무슨 아메리카라고 부르죠? 갑자기 생각이 앵글로 아메리카랑 아래쪽 라틴 아메리카 이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초록색 화살표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유럽인들의 식민 개척 이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아메리카 쪽으로 이동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많은 유럽인들은 아메리카랑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인들이 대규모 농장, 무슨 농업 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규모 농장과 광산 이런 거를 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노란색 화살표 보시면 되겠어요. 아프리카 흑인들을 유럽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흑인 노예로 부리려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아메리카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시켰죠.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 영국 여기 있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쪽으로 가거나 또는 오스트리아로 가거나 또는 미국으로 가거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동을 많이 했고, 또 중국에서는 이쪽 중국이죠. 중국에서는 파란색 화살표 보시면 되겠어요. 동남아시아 일대로 돈을 벌려고 경제적인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 목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동한 중국 사람들을 화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화교의 경제적 이동이라고 나오죠. 가로놓기 채워넣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신항로 개척 이후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 흑인들은 대규모 농장과 강산의 부족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서 유럽인에 의해 아메리카로 무슨 이동이에요? 자발적 이동이 아니라 강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청교도들은 뭐의 자유를 찾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이동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중국인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학습지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과거의 국제 이동이고, 그러면 오늘날의 국제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조금 살펴보실게요. 과거에는 이렇게 국제 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의 국제 이동은 경제적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날의 국제 이동은 경제적 목적이 거의 대부분인데, 주로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개발도상국,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서부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등지, 앵글로 아메리카는 캐나다, 미국 있는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예요. 앵글로 아메리카 등지에 선진국, 서부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등지에 선진국 쪽으로 이동을 해요. 뭐하러?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일자리 찾아서 가는 거죠. 첫 번째, 오늘날 국제 이동의 첫 번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경제적 이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유출국과 유입국의 장단점을 또 비교를 조금 해두셔야 되는데, 개도국, 개발도상국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선진국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인데, 유출국 입장에서는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니까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외화 유입에 의해서 경제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청장년층의 인구가 외국으로 나가버리죠.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이 외국으로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죠. 청장년층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령층, 노인 인구가 국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겠고요.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그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저임금 노동력이 유입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러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만 들어오지 않고 되게 불법 이민을 한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 또는 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택이 부족하겠죠. 주택 부족 문제라던가 원래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새로 이주한 이주민들 간의 문화적 갈등 같은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의 국제이동의 두 번째로 정치적 이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 이동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적 이동인데 오늘날의 국제적 이동의 정치적 이동은 민족 탄압이나 내전, 분쟁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난민의 이동을 들 수 있어요. 여기 밑에 그 선생님이 이 자료에 보시면 붉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불타오르는 걸 표현을 한 건데 이쪽 부분들이 불타오르는 지역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난민의 이동을 나타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목적의 이동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 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활동을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교과서 넘겨서 128페이지에 자료 1을 보고 인구 유입이 활발한 대륙과 인구 유출이 활발한 대륙을 구분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료 1을 한번 보실게요. 그 색깔로 먼저 구분을 해보시면은 초록색 또는 청록색 또는 약간 이거 민트색인가요? 푸른색 계열로 되어 있는 데가 인구 유입국이 되겠고요. 분홍색이랑 살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구 유출국이 되겠어요. 그리고 화살표가 들어가는 곳이 인구가 유입되는 곳, 화살표가 나오는 곳이 인구가 유출되는 곳이죠. 그걸 구분해서 보시면은 인구가 유입되는 대륙과 유출되는 대륙을 구분하실 수 있는데 인구가 유입되는 대륙을 보시면 화살표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 여기 유럽 그리고 화살표가 들어가고 있는 데가 여기 오세아니아 지역 대륙 그리고 여기 화살표 많이 들어가고 있죠. 화살표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 이쪽 지역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이 특히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유럽, 오세아니아, 앵글로 아메리카 대륙이 대표적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러면 인구가 유출되는 대륙을 살펴보면은 인구 유출이 활발한 대륙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나가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라던가 또는 아시아에서 인구가 많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화살표가 막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나가고 있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 인구가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지가 아니라 교과서 128페이지에 정리를 해보시면은 인구 유입이 활발한 대륙은 유럽, 오세아니아, 앵글로 아메리카가 대표적이고 인구 유출이 활발한 대륙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쪽이 되겠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대륙 구분은 하실 수 있죠. 대륙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료 2, 자료 3에 해당하는 인구 이동 유형을 자료 1에서 찾아보고 인구가 이동하는 원인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라고 했어요. 자료 2번 보시면 필리핀 노동자의 국제 이동이에요. 필리핀은 국내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필리핀 약간 못 사는 나라죠. 그래서 총 인구의 10%가 넘는 약 1,300만 명의 근로자들이 고국을 떠나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일본 등지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사 도우미나 간호사 등으로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자국의 가족들에게 보내주는데 그게 약 258억 달러 정도 돼서 필리핀 국내 총생산의 10%에 이르는 돈이 된대요. 그러면 그 필리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필리핀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필리핀이거든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필리핀 사람들이 어디로? 미국으로 주로 많이 가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나라나 뭐 중국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표시를 해보시면은 국내의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요인이 필리핀의 인구 이동의 유형 자료 1에서 찾아보고 인구가 이동하는 원인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라고 했는데 자료 1에서 찾아보면은 경제적 이동이구나. 필리핀 사람들은 경제적 이동을 하는구나. 돈 벌려고 경제적 이동이구나. 그리고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 때문이구나. 내용 속에서 밑줄 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난민의 국제 이동해서 아프리카 남수단은 오랜 내전 끝에 수단에서 독립했고 2013년 12월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으로 현재까지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죠. 그러면 남수단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의 이쪽 부분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수단이 되겠고 남수단이 되겠고 뭐 때문에 싸우냐면 석유 때문에 싸워요. 이쪽 부분이 내전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955년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계속 내전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쪽 부분이 뭐 석유를 가지고 계속 내전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밑줄을 그어보시면 무슨 이동이에요? 일단 이동을 분류해 보면 정치적 이동이구나 라고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 이유는 오랜 내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정치적 이동이고 오랜 내전을 원인으로 이동이 발생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날카롭게 질문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수단 같은 경우에 여기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통계상으로 그때그때 통계가 될 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선생님도 의아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남수단이 2013년 4월에 석유 생산을 재개한 덕분에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대요. 24.7%뭐를 기록해서 이때 반짝 그 인구가 유입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2015년 통계 인구 유입국으로 잡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유입됐을 수 있는데 정치적 이동으로 봤을 때는 난민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따로 분류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자료 2, 자료 3을 보고 인구 유입 지역과 인구 유출 지역을 표에서 써보자 라고 했는데 자료 2번에 쓰셔도 되고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필리핀에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일본으로 가는 거죠. 이게 필리핀에서 유출돼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일본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냥 쭉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남수단에서 케냐, 에티오피아로 남수단에서 유출돼서 케냐, 에티오피아로 유입되는 거죠. 쭉 구분되셨죠? 자, 그러면 국내 이동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인구의 국내 이동. 인구 이동의 국내 이동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되겠고요. 교과서는 127페이지의 아래쪽 부분이 되겠어요. 인구 이동의 유형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나눠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 산업화로 인해서 공장이 막 생겨나가지고 일자리가 생기는 도시로 향합니다. 농촌을 이탈해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인구 이동의 현상이 되겠고요.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의 인구가 이제 대도시가 발달할 대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교통이 혼잡하고 그 환경이 오염되고 그래서 살기가 혼잡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는 못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역도시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미국 내 이동으로 해봅시다. 학습지 아래쪽에 자료학습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쪽 북동부 이쪽 지역이 산업화가 막 진행될 때는 이쪽이 막 공업지대예요. 그래서 이쪽이 발달을 해가지고 여기에 인구가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대도시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뉴욕이랑 막 이런 데가 있죠. 대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교통이 혼잡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춥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쪽 태평양 연안 서부 쪽으로 그리고 햇빛이 많이 쬐는 따뜻한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쪽 햇볕이 많이 쬐는 햇빛이 많이 쬐니까 선 해가지고 햇빛이 많이 쪼이는 지역을 연결을 해서 쭉 이어보니까 선벨트가 나오더라 라고 해서 이쪽 지역을 선벨트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료학습에 정리를 해보면 일부 선진국에서는 더욱 쾌적한 환경을 찾아 도시의 인구가 도시 주변 지역을 떠나서 촌락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거 인구가 밀집했던 미국 같은 경우 북동부 해안에서 기후가 온화하고 환경이 쾌적한 무슨 지역? 선벨트 지역과 태평양 연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였죠. 현재 선벨트 지역은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 선벨트 지역은 풍부한 석유자원, 각종 세금 혜택, 기업 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많은 기업이 이 지역으로 이동했고 현재 미국 인구의 40% 이상이 선벨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학습 해볼게요. 오늘날 인구의 국제 이동은 대부분 경제적 목적이다. 5가 되겠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도시의 인구가 촌락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역도시화 아니고 뭐예요? 이촌향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 아니고 그러면 역도시화는 뭐예요? 역도시화는 선진국.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개발도상국은 이촌향도, 선진국은 역도시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인구 이동의 배출 요인과 흡인 요인 이건 어렵지 않죠. 배출 요인은 부정적인 거, 자연재해, 열악한 주거환경, 흡인 요인은 긍정적인 거, 높은 임금, 다양한 교육시설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